시민 여러분,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님의 광주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자분들하고 아주 짧은 기자회견과 질문 응답을 한 다음에 마이크 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약해서 크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를 보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되죠. 윤석열 구속시키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준비하시고요. 이번 4월 10일 과연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라는 성격 규정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깐만 우리 공개된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 기자 여러분과 제가 잠깐 대화하는 거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안 들려도 할 수 없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의 폭정, 퇴행 그리고 이 무능과 국가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심판선거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름시기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퇴행, 실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살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는 못 견디겠다라는 목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감은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서 문책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국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민의힘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해야 되는 선거고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국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자나 우리 위에 존재하는 상전 또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잠시 권력을 부여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 싸워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해 주세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하고 저희가 마이크 없이 주민들과 국민과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신가요? 아, 네. 후보자문을 내셔가지고 네. 박용진 후보 문제나 네. 양문석 후보의 발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좀 전에 그 곽상원 후보께서도 그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네. 김부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요거는 이 문제를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 박용진 후보 문제나 양문석 후보 문제. 제가 이 박용진 후보 문제나 양문석 후보에 관한 문제는 제가 하남에서 명확하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요. 선대위 안에 선대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또 생각이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에는 당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용진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 강북을 지역구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선은 끝났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저렇게 품격 없이 남의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죠? 네, 우리는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회가 상식, 도덕, 그리고 품격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저렇게 남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괜히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지 않죠? 네,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선은 끝났고 경선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당선된 후보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근자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후보로 유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나 또 저 개인적인 우리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힘들긴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정말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무슨 기록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위 후보가 없으면 2위 후보가 1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판결 났다고 2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미 승자는 결정이 났고 그 승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박탈하면 새롭게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하는 방법은 차점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후보들을 다시 공모해서 제한하지 않고 박용진 후보도 참여하고 다른 후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경선에서 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잠깐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맞듣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그 의견 낼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나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은 당규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말로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사했고, 차점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제3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당은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경쟁을 거쳐서 후보를 정하기로 했으니 우리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양문석 후보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 지금 곽상은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욕할 수 있다. 욕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다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셔요. 욕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단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인의 발언 중에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 용서하면 안 되죠.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것, 자신을 마치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배자로 자신을 왕으로 착각하는 거, 그럴 때는 제재해야죠. 그럴 때는 제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등을 비하한다든지 또는 국민을 폄훼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는 훌륭한 인재다, 이런 소리 하는 정치인 자격이 없죠. 정말로 정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이 작은 권력욕 때문에 자기 한번 권력 누리고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 하나로 그 수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총칼로 죽인 사람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턱도 없이 북한군이 무슨 어쩌고 개입을 해서 그랬다는 폭동이라는 둥,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끼리, 정치인끼리 입장이 달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표현이 좀 과하면 그거 표현의 자유로, 정치적 자유로 용인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대리인끼리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가 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쟁, 대리인끼리의 경쟁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격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소위 뭔 편입니까? 공연단들이 다니면서 왕 흉보고 풍자하고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에도 그런 거 잡아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응?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한테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롱 비하 진짜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생경제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 취급했습니까?
어찌 그래 놓고는 그 양문석 위원장이 칼럼에 쓴 글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봤습니까?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내가 인간이 할 짓이냐 이거 한다고 또 막말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이중잣대, 이 뻔뻔함, 이 파렴치함, 이 적반하장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씩은 정신세계에 조금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표현,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과하지요. 그러나 환생경쟁과 뭐 그거 하면서 그들이 대놓고 했던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비난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자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한 얘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더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월 맞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 여기는 이재명 후보는 없습니다. 안태준 후보와 소병훈 후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후보들 아닙니까? 아니 무슨 5.18 폄하 발언을 합니까? 아니면은 일제를 찬양하기를 합니까? 무슨 돈 봉투를 뒷주머니에 받기를 합니까?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더니 그걸로 자기 개인 배 채우고 자기 땅 집 근처로 도로 노선 바꾸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야단치면 네라고 수긍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국민이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 다 거부하고 주가 조작 특검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특검 대장동 특검 하자니까 거부권 행사까지 해가면서 막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후보지요. 뭘로 몰빵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월 10일에 이 윤석열 정권의 야만스러운 행태, 폭망시킨 경제, 파탄시킨 민생, 그리고 위기를 불러온 전쟁이 내일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만든 평화 안보 위기,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해야지요. 국민이 그야말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가짜뉴스 몇 개 뿌리면은
막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하게 보여줄 자신 있으시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잘못하면 훈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 집단, 정치 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사익이나 채우고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세금으로 냈더니 그거 어디 재벌들 세금이나 깎아주고 외국 여행이나 열심히 다니고 순방은 경제다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는 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희망 있고 활기 넘치는 그런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시겠지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은 이 나라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언제나 백성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 만든 것 같은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정신을 차리면, 대통령만 정신을 차리면, 공무원들만 제대로 할 일 해내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죠? 취직하기도 어렵죠? 물가는 올라서 쓸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싶잖아요. 대출금은 이자가 올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게 150만 원 됐어요.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야 될 월세도 오르고 원리금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축해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뭡니까? 지금은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외상으로라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지만 돈이 팽팽 많이 돌면은 경기가 활성화돼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1조 원이 있어도 재벌들 창고에, 재벌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천억이라도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 지역화폐 형태로 저번에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하면 그 돈 동네 골목에서 쓸 것이고, 동네 골목에 쓰면 우리 저기 리첸시아 헤어커트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첸시아 헤어컷 원장님이 그거 혼자 먹고 은행에다 그냥 집어넣고 말겠어요? 아니요. 이때까지 못 줬던 외상값도 갚고, 그리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호프집도 가고, 맞아요. 슈퍼에 장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슈퍼 주인도 돈 벌면 매출 올리면 막걸리 한 잔 먹는 거고 애들한테 용돈 줘서 아이들은 문방구 가서 물건도 좀 사고 그래서 돈이 막 돌면은 1,000억이 2,000억 되고 그게 5바퀴 돌면 1조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경제는 심리인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인 거예요. 부자가 초부자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회의 경제 총량은 늘어날지 몰라도 그건 죽은 경제입니다. 총량은 작아도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많이 돌리면 살아있는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든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멀쩡히 있는 중국, 러시아 찝쩍거려 가지고 안 건드려 가지고 적대화해 가지고 서로 무역 줄어들어서 최대 흑자국 중국이 최대 적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대만하고 중국하고 아니 대만 해협에서 뭔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국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찝쩍거려 가지고 아무 이득 없이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외교의 제1 목표는 폼을 잡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쳐가 폼 잡는 게 아니고 국익을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 나라 이익을 지키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누구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폼 잡고 안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관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길이 더 열릴 수 있다면 중국하고 손잡고 뒤에서는 비록 주먹을 쥐고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교적 언사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시켜서 그런 건 몰라요. 외교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수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무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 누가 그랬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모든 애들도 알라는 거 아닙니까?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 배워야지요.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국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반도체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정부가 열심히 한다는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도체 생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 R200 정책을 어느 연도까지 시행할 테니 그때까지 당신들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걸로 생산한 걸로 제품을 만들어라. 이제 화석연료로 석탄으로 기름으로 만든 거 우리는 사지 않는다. R200 알겠습니까? 몰라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살래야 재생에너지를 살 수가 없어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한 개의 기업이 쓰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빼러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년, 20년 목표로 대규모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10년 후에는 장기 계약할 때 니네 재생에너지 어떻게 공급할래? 계획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계획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 첨단 산업 일자리
이거 재생에너지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돼가는 거 아십니까? 알아요. 이 와중에도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얼마나 괴롭혀놨든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기가와트인가 그런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의 생산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해버렸어요. 10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10개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한 글로벌 기업들한테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 이미 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국정을 운영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답니다. 여러분, 경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외교,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지금까지 평화 체제가 잘 유지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다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 전쟁 위협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유럽에 투자하겠습니까? 전쟁 위협 운운하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점점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데 대통령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주먹질, 말폭탄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긴장이 점점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 긴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기는 전쟁 뭐가 그리 좋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좋습니까? 다 파괴되고 대량으로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좋은 최상의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승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긴장 격화를 시킵니까? 확률이 1억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은, 충돌의 위험은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맨날 우리 청년들 수십만 명씩 그 젊은 시절을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5천만 국민들의 삶이 통째로 결정된다는 그 큰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있을 겁니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한이라고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성남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짧은 시간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도지사 할 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 정부가 가지는 권력은 그에 비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순식간에 결정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쪼개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만약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이 그 첫 출발점입니다. 이번 4월 10일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갤럽 조사하니까 민주당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비싼 게 정확하다. 4월 10일에 날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거나 심지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는 순간에 국회까지 장악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되십니까?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랄 논자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나라를 망쳤는데 국회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법과 제도 통째로 다 뜯어고쳐가지고 회복 불능의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겠지, 나만 가서 투표하면 잘 되겠지, 이걸로 안 됩니다. 정말로 온 나라에 아는 사람 다 뒤지고 카톡 할 수 있으면 총력을 다해서 하고 기사 한번 볼 때 좋아요로도 한번 누르고 정말 저 담벼락에다가 대고 고함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는 생각으로 좋아요라도 누르고 댓글이라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입구 하나로 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분이 광주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희망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막고 있으니까 이러지.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들이 이기면은 국정원법 고쳐가지고 대공수사를 다시 국정원이 하게 하겠다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야.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왜 이미 넘겨온 거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몰래 밀실에서 뭐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가진 건 1도 아닐 정도로 완전히 망가질 거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투표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설득해서 반드시 전국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에 유능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부패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거 확실하게 증명했죠? 그것도 2년도 안 된 시간에.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다. 경제를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이, 그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막 다니십니다. 여기저기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한 게 뭐 1,000조 원 된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거 말고 1,000조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한테 있습니다. 양평장 있잖아요, 양평장. 1,000조 원 그런 얘기 말고 아주 쉽게 경제 살리는 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건희 백 팔아서 팔아라. 저번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민주당과 우리 경기도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했죠? 그거 경기도에서 겨우 1조 3천억 지급했습니다. 1,000조 원 하면 요만큼 됩니까? 1,000조 원에 비하면 눈꽃만큼이죠.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여기 비첸시아 헤어샵에도 쓰고 저 떡집에도 쓰고 삼성영어에 저기 학원비도 내고 이렇게 하면 동네에 돈이 팽팽 돌 것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약 6개월 동안 경기가 정말 평소 화랑 때보다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골목 경제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면 세금 나오죠. 소득 늘어나니까 소득세 늘지요. 거래세 늘지 않습니까?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얼마 들었냐? 15조 원밖에 안 들었어요. 15조 원. 1000조 원에 요만큼. 1000조 원에 요만큼.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멍멍이발소도 살 수 있어요. 네? 이 쉬운 길을 왜 안 갑니까? 오히려 지역 카페 발행 좀 해서 동네 골목에서 돈 좀 쓰게 하자고 했더니 그걸 깎아서 영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주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 카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권력자들이 맡겨진 권력과 예산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두 분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병훈 의원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힘들어 추진하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소병훈 의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기본소득 우리나라 시작한 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원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이재명 대표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우리 대표님을 돕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조금 멋지다! 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힘의 대결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의 대결이다. 무엇이 폭정이냐? 방금 말씀하시지만 민생 파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제 폭망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 외교 누가 절단냈습니까? 대한민국 평화 누가 깨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탄압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후퇴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관역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진검승부,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의 대결입니다. 안태준. 제가 유능한 인재라서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으로 데리고 있던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간수공천할 생각 요만큼 있을 뻔하다가 안 하고 당당하게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된 안태준 후보.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안태준입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2년이 너무 기셨죠?
다음 3년을 어떻게 할까요? 못 기다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월 10일 저 들고 계시네요. 들어보세요. 4월 10일 몰빵 안태준 꼭 승리해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지역구에 인사드리러 갑니다. 대양이요? 계양으로 갑니다. 계양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 관리 잘하세요. 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무 잘해주세요. 제가 또는 이 두 후보가 민주당이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정말로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입법권까지 그들이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섭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도로 결국 결정은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힘들더라도 참 염치 없긴 합니다만 4월 10일까지 총력을 좀 다해 주십시오. 경기도 광주뿐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브라질 망하는 거 다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대선 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혹여 대한민국이 부패한 사법 권력이 지배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나 지금은 룰라 덕에 다시 또 회생하고 있는,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암흑의 브라질처럼 변할지도 모르겠다. 망해버린 표현은 취소합니다. 전 세계 7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2년 만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멈춰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4월 10일에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 세운 그 기반 위에 우리가 희망의 길을 다시 열어갑시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관 외면하지도 말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다음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은 재산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공평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